이번에는 명사와 관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수동태 공부를 하느라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는 지난 챕터보다는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부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맨 처음에 명사의 종류부터 보면 일단 명사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명사는 이름 지어서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름 지어서 부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던가 물건도 포함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정이라거나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사의 종류를 한번 보면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집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한번 보면 처음에 보통 명사라고 나오죠. 보통 명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물 같은 거, 우리가 이름 지어서 부르는 물체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죠. car, banana, father, egg 처럼 우리가 뭔가 이름 지어서 부르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합명사가 있는데 집합명사는 우리 보통 명사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요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다를 통틀어서 요 집합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1학년 1반에 소속되어 있는 25명의 학생들은 하나의 클래스로 묶이죠.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가 될 때 그 집합체라는 표현을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audience 하면 관중, 청중, band, team, club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이면 관사, 어를 붙이고 복수일 때에는 s를 붙이는 형태로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하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를 붙일 수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복수형으로도 쓸 수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고유명사. 고유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과 지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어떠한 산 이름, 지역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은 다 고유명사라고 보고 고유명사는 보통은 유일무이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을 붙이지 않고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상명사가 나오는데 추상적이다 하면 눈에 좀 잘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추상명사는 형태가 없이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hope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뭔가 긍정적이고 기운이 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즐거운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뭔가 그런 감정이 들죠. 그런 것들. 보이진 않지만 life, kindness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명사는 이제 추상명사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존재하는 물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물처럼 액체처럼 이제 끊을 수 없고 공기처럼 막 공중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물질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ape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은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엄청 얇고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똑같은 크기이지만 두 개가 되고 또 반으로 자르면 똑같은 크기인 게 크게 보면 한 장인데 작게 보면 두 장이고 더 작게 보면 네 장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다고 봅니다. sugar 같은 것도 우리가 가루 한 알 한 알 세면서 쓰지 않죠? 너무 작아서 셀 수 없죠? 그런 것들 혹은 기체라서 우리가 셀 수 없는 거 snow, hair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간혹 머리카락 한 올 뽑아봐 라고 할 때는 단수로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리 스타일이나 머리카락 자체를 가리킬 때에는 너무 작아서 셀 수 없기 때문에 물질 명사,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왠지 내 생각에는 셀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못 세네? hair처럼, bread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명사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셀 수 있는 것 같아도 약간의 문화 차이로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의 사람들은 또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잘 봐두고 참고해서 밑에 문제를 숙제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어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practice 2도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앞에서 동사의 현재 시제 공부할 때에도 s 붙이는 연습했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수형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s를 붙이죠. s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요거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데 만약에 이미 발음이 스와 비슷한 단어로 끝나는 경우 버스로 이미 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s 한 번 더 붙이면 발음이 어렵죠. 버스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모음 하나 더 추가해서 buses, is라고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s나 x도 뒤에 s로 끝나고 쉬도 다 뒤에 바로 스를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다 is 형태로 이 s를 씁니다. 그리고 자음 모음도 우리 공부했었는데 우리 모음이 한국식 발음으로 썼을 때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되는 것들이었죠. 나머지가 자음. 자음 먼저 보면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발음은 그렇지 않지만 스펠링은 es로 적어줍니다. potato라고 할 때 자음 플러스 o로 끝나기 때문에 자음 플러스 o에 es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tomato, photo. 근데 얘는 조금 예외적으로 s가 붙었죠. 그냥 piano 할 때에도 그냥 s가 붙었고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에서 많이 넘어왔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원이 좀 다양해요.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언어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기에서 기원된 언어는 이런 규칙, 저기에서 기원된 언어는 또 이런 규칙, 이렇게 규칙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규칙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봐서 익힐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모음으로, 모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원래 규칙대로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거 문제 풀 때 좀 찾아서 풀다 보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쌤은 그렇게 푸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은 윗부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해서 내가 이 단어 헷갈리네? 헷갈릴 때 그냥 넘어가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 풀 때나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지금 그렇게 고생했던 게 나중에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줄 거예요. 지금이 아직 그래도 가장 여유가 많은 시기이니까 지금 귀찮은 걸 많이 해두는 게 다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수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복수형도 좀 익숙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이 나오고 만약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이 자음 다음에 나오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ty라는 단어를 보면 t가 자음이죠. 거기에 y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babies, candies, countries 다 마찬가지이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만약에 모음 플러스 y라면 마지막이 y여도 모음이면 굳이 규칙 바꾸지 않고 s만 붙이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y 있으면 i로 고쳐야 돼 이런 강박이 생겨서 좀 과하게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도 i를 붙이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y 앞에까지 잘 봐야겠죠? 그래서 boys라고 할 때에는 이 앞에가 o로 발음되는 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days 할 때에도 대 앞에 에 발음이 되는 모음이기 때문에 s만 붙이면 됩니다. monkey 할 때에도 여기 e가 있죠. 모음 플러스 y로 끝나기 때문에 s를 붙입니다. toy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s만 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로 끝나는 경우 발음이 f로 끝날 때에는 우리 지난번에 규칙 배울 때 유성음, 무성음 공부를 했었는데 요 f는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무성음이라는 건 목이 떨리지 않는 음이죠. f. 그런데 뒤에 s도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s 이렇게 바람 소리만 나요. 이 두 개를 연달아서 발음을 하면 fs, fs 이렇게 발음 소리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f, f 소리와 발음은 입 구조는 똑같은데 유성음인 짝꿍인 v로 바꾸고 f로 발음되던 거를 v로 목이 떨리는 음으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leaf 이렇게 끝나던 걸 leave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f를 v로 바꾸고 leaves. wolf처럼 f로 끝나는 거를 v로 바꿔서 wolves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외가 존재해요. roof는 그냥 roofs라고 쓴대요. safe도 safes로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형이라는 거는 규칙으로 외우기보다는 사실상은 문제 많이 풀어봐서 저절로 생각이 나도록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숙제 많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복수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불규칙형 같은 경우에는 단수와 복수형이 생긴 게 똑같은 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단수를 가리키는지 복수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deer, 사슴, fish, 물고기, sheep, 양 이런 단어들은 단수와 복수가 같습니다. 단 문제에 나오면 구분하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일 때에는 어나 언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면 앞에 a fish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fish로 쓰겠죠. 이런 문장 앞뒤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CF를 한번 보면 fish의 복수형은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여럿 있을 때에는 fish. 그러니까 어항에 물고기가 한 5마리 있어. 그럴 때는 그냥 there are fish라고 하는데 물고기 종류가 3종류나 있어 라고 할 때에는 there are 3 types of fish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아예 생긴 게 달라지는 복수형입니다. 생긴 게 달라지는 복수형이긴 한데 그 나름 또 규칙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낌을 기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쌤이 보기에는 중간에 oo가 있는 이런 명사는 e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foot가 fit, tooth가 teeth, goose가 geese 이렇게 바뀌죠. 사실은 이것도 예전에는 규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해야 되죠. 규칙은 하나의 규칙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에 해당돼야 되는데 요거는 규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소수의 단어들이고 얘를 규칙으로 포함시키자니 규칙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규칙형으로 이제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man은 man이 되고 woman은 women이 되고 중간에 e로 바뀌죠. 그리고 mouse는 mice로, child는 children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ox, 황소는 oxen 형태로 en에 붙여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마찬가지로 풀어보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는 찾아보면서 여기 특히 규칙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규칙형이라고 하는 거는 s나 es 붙이는 이런 형태들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싶은 것은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 이런 명사는 일반 규칙형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위 명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 명사라는 개념은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밑에 물이 나와 있는데 물을 이야기할 때 물 좀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마실 물이라면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물컵에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해요. 그때 필요한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게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얼만큼인지 셀 수 없는 명사라도 양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렵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 양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게 단위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a glass of water 하면은 컵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한번 보면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의 경우 그 모양이나 담는 그릇을 나타내는 말을 이용하여 수량을 나타낸다. 복수형으로 쓰일 때에는 물질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s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커피 달라고 하는데 얼만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컵이라는 단위 명사를 써서 복수일 때에는 2 cups of coffee를 쓴다는 거죠. 치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큰 걸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얘를 반으로 잘라도 한 덩어리라고 보죠. 얘를 또 반으로 잘라도 요것도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즈는 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표현하고 싶다면 요 조각이라는 뜻의 piece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a piece of chees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마찬가지로 빵이 이렇게 식빵 큰 덩어리가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 반으로 자른 게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얼마큼 잘게 자르냐에 따라서 또 개수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각. 그런데 슬라이스 하면 이렇게 얇게 자른 느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3 slices of brea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이제 명사마다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필은 자루를 쓴다거나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를 나타낼 때에는 그 명사의 양을 나타내주는 단위 명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 한번 보면 이렇게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piece of 하면 조각이기 때문에 주로 조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먹는 것들, 그리고 고체의 물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나 advice 하면 조언, 그리고 furniture 하면 가구예요. 모르는 단어들은 미리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furniture는 가구, 그리고 news 이런 것들이 요 a piece of라는 단위 명사랑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액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크게는 a cup of, a glass of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a cup of 하면은 영어에서는 머그컵을 떠올리면 돼요. 머그컵은 손잡이가 있고 주로 따뜻한 음료를 담을 때 쓰기 때문에 주로 따뜻하게 마신다고 생각되는 커피나 티 등은 a cup of를 씁니다.
반면에 유리잔은 손잡이가 없어도 되는 좀 시원한 거를 마실 때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원하게 먹는다고 생각되어지는 water, milk, juice, beer, 맥주 등이 a glass of 다음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인데 얇게 썰어서 쓰이는 것들을 나타낼 때에는 a slice of bread, meat, cheese, pizza 이런 것들. 여기에서 치즈와 피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분 없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A pound of sugar, meat 이런 표현도 있고 a bottle of 병으로 나타낼 때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밀크도 마찬가지로 글래스와 보틀이 있는데 이것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우유 한 잔 할 때는 a glass of milk 하면 되고 우유 한 통, 우리는 우유팩으로 쓰긴 하지만 우유 한 병, 조금 더 큰 단위는 a bottle of milk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a slice of pizza? 그럼 피자 한 조각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Please give me 2 pieces of paper 하면 2장을 주세요. I'd like 3 glasses of grape juice 하면 3잔의 포도주스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2개의 짝으로 이루어져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이제 2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명사들. 대표적인 게 안경, glasses, scissors, 가위, pants, 바지, jeans, 또 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도 항상 복수를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벌인지를 나타낼 때에는 요 페어가 숫자 2, 한 쌍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a pair of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보통 한 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 때에는 안경을 한 5개 샀어. 그래서 그 5개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5 pairs of glass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A new pair of pants라고 하면은 팬츠는 다리가 2개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항상 쓰지만 실제로 산 건 한 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참고해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듯이 무엇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는 요거 어포스트로피라고 하죠. 요 위에 점 s를 이용하여 소유격을 만든다. 그래서 단수명사 s 이렇게 쓰면 되죠. Sora's brother, an elephant's nose 이런 식으로 뒤에 s를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복수형인데 그것들의로 쓰고 싶다면 여기 좀 특이하죠. 여기 어포스트로피는 있는데 s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boys 다음에 여기 s가 있는데 또 s를 붙여봤자 발음이 겹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복수라고 해서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s로 끝나는 단어의 소유격일 때만 s 없이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불규칙 명사들 있잖아요. s 안 붙는 예를 들어서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이지만 s가 없죠. 그럴 때는 s 붙이면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발음하기에 s가 하나 더 있으면 뒤에 안 붙인다이지 복수형이라서 s를 안 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s로 끝나지 않는 복수명사일 때에는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woman은 복수형이 women 이렇게 s 붙는 게 아니라 e로 바뀌는 형태예요. 그러면 s가 붙는 거죠. Women's University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of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들기도 한다. 이 of가 원래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f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문인데 어느 쪽의 창문이냐면 라고 할 때에는 of this room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앞에서 s 붙이는 형태랑 단어 순서가 조금 다르죠. of를 붙이면 뭐뭐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명사 뒤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학생들인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학생들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of 플러스 명사로 뒤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자의 다리라고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다리를 먼저 써주고 무엇무엇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뒤에 of를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명사가 반복되거나 공공건물, 집, 상점 등의 명사가 소유격 뒤에 오면 그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는 굳이 앞에서 한 번 언급돼서 알 수 있는 명사면 안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is camera is Sumi's 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가 수미의 카메라다. 라고 앞에서 카메라를 언급했기 때문에 수미의 카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누구의 뭐뭐 할 때 뭐뭐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stayed at 하면은 이 동사 자체가 머무르다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my uncle 싼 다음에 굳이 house 안 써도 아 삼촌네 집에 머물렀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문제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 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입니다. 우리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랑 꼭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명사가 몇 개인지 우리 항상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숫자와 명사가 하이픈, 요 짝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짝대기로 연결되어 형용사처럼 쓰일 때에는 숫자, 그 다음 단수명사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a 50-year-old man 요럴 때 우리가 50살이니까 50살이면 이제 2열의 기준으로는 50번의 해니까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 사이에 막대기가 있으면 s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저절로 이해될 부분이라서 지금은 내가 왜 이걸 이해 못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가운데에 짝대기가 있으면 s 안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유를 굳이 그래도 쌤이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 붙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보지 않고 이 숫자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로 봅니다. 우리가 s를 붙인다는 거는 명사일 때 붙이는 개념인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얘네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s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번 보면은 요 밑에는 This house has 3 stories. 여기에서 스토리는 층이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has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요 층이 명사예요. 명사. 이런 경우에는 하이픈이 없는 경우 얘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으면 복수로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This is a 3-story 3층으로 된 하우스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자리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s를 붙이는 개념의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s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수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쌤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품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년 올라가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면 이렇게 가운데에 막대기가 있으면 s를 안 붙인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숫자가 나타내는 그 명사에 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는 복수형으로 쓰였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서 한 단어로 쓴다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요거는 전체를 한 단어로 보는 거예요. 여기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아 연결돼 있어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써서 이제 s를 붙이지 않은 형태로 쓰면 되는 거죠.